예,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예, 안 계시면 오라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서전 쓰기 강사가 쓴 자서전, 제 자서전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안 계시면 오라이. 자, 대화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문구 아닌가요? 제 나이하고 비슷한 연령대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딱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화체니까 두 사람이 대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도 여기서 타냐? 경호구나. 그래. 나 여기서 타는데 너도 타냐? 그래. 버스 타고 다닌 지 이제 보름이나 됐는데 그래. 여기서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16번, 32번, 35번이니까 먼저 오는 걸 타자. 그래. 국민학교 때는 걸어 다녀서 편했는데 이제 버스 타고 다니려니까 일찍 일어나야 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다른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야. 오늘도 무사히 버스에 오를 수 있을까? 차장 누나를 잘 만나야 할 텐데. 그래. 운에 맡기고 타보자고 하면서 대화는 마쳤습니다. 자,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저와 제 친구가 둘이 대화하는 장면을 제일 앞에다가 써놓았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대화를 보면 어떤 내용이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읽으면서 이해가 되겠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날 타게 될 버스가 얼마나 붐빌지 예상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학교 이름은 남대문 중학교였으나 학교는 남대문과 거리가 먼 장위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집에서 가자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국민학교 시절에는 걸어 다녔던 터라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한동안 버스를 지혜롭게 타는 요령을 습득해야만 했다. 타기 전에는 토큰이나 회수권을 준비하든가 잔돈을 준비해야 하는데 회수권을 미리 구입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편리했다. 이렇게 종이로 된 거 있습니다. 버스에는 운전사 외에도 차장이라는 누나가 언제나 동승하고 있었다. 정거장마다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며 손님들로부터 차비를 받고 거스름돈을 내어주는 일을 했다. 차장 누나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 물론 차비를 받고 문을 여닫는 일이 주 업무이긴 하나 특히 아침 등교 시간에는 차장 누나의 판단력과 직관력이 우리의 등굣길을 편안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죠. 흔히 콩나물 시루버스라고 일컬어지던 그 옛날의 버스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설 속의 이야기 정도로나 받아들일 것이다. 잘 모르죠? 지금 세대 사람들은. 매 정거장마다 버스에 오르려는 사람은 늘 많았다. 차량 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이어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제 돈 내고 제가 타겠다는데 지나치게 푸대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만도 했다. 일명 손님이 가장 몰리는 러시아워에는 서로 먼저 버스에 오르겠다고 아우성을 쳤다. 차장이 매 정거장마다 문을 열어놓으면 내리는 사람은 몇 안 되고 타겠다는 사람만 줄을 서 있으니 차장님들 왜 힘들지 않았겠나. 차장은 푸시맨이 되어야 했다. 요즘은 지하철 환승역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버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차장이 남자인 경우는 본 적이 없으니 모두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푸시 우먼이라고 해야 맞을 상황이었다. 정거장에 도착하면 차장은 내릴 손님들을 내리게 도와주고 나서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태우면서 묻는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이거죠. 안 계시면 오라이. 여기서 오라이는 올라잇입니다. 그런 다음 버스 문 옆구리 철판면을 손으로 2번 땅땅 하고 3개 두드린다. 그 소리를 듣고 운전사는 차를 출발시킨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을 온몸으로 밀어넣고 차장도 간신히 자기 몸을 문 안에 들여놓고 닫는다. 그 다음으로 이때부터는 운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사람들을 억지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문 쪽의 인구 밀도는 높고 반대쪽은 밀도가 낮다. 이것을 평정하여 고르게 분포시키는 것이 운전사의 몫이다. 운전사는 원심력을 이용한다. 원심력만큼은 학교 다닐 때 확실히 배운 듯하다. 출발할 때 2차선을 달리다가 서서히 1차선 쪽으로 진입하는가 싶으면 이내 핸들을 꺾어 2차선으로 급히 방향을 튼다. 결국 버스 차체는 작은 반원 형태를 그리며 버스 내부에 원심력을 일으킨다. 문이 있는 우측에 몰려있던 승객들은 반대편인 좌측으로 쏠리며 인구 밀도는 좌와 우가 같아진다. 이렇게 해서 승객들이 좀 더 고르게 분포되게 돕는 것이다. 그러나 콩나물시구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버스 내부의 사람들은 균형을 잡기도 어렵고 발을 어디에 놔야 할지도 모른 채 차가 흔드는 대로 몸도 따라 흔들렸다.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되었다. 그냥 살짝 들고만 있어도 양옆에서 누르기 때문에 그냥 떠 있는 거죠. 그저 살짝 들어 배 위쪽으로만 위치시키면 되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가방은 공중부양한 채로 몸에 붙어 있으니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만큼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찼다. 그런 말이죠. 중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불편하게 살면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불만을 표시하거나 불행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버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지하철도 변변하지 못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팍팍했고 모두가 치열하게 살았다. 모두가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고 우리가 사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살아가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그때는 지금만큼 자살률이 높지도 않았다.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 환경에 좌우된다면 그때가 지금보다 자살률이 높았어야 했다. 그러니 행복과 환경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이 분명하다. 모두가 힘들고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 안에도 행복은 있었고 미소와 정도 있었다. 물질 만능이 가져온 인간의 불행은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닐까? 물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글을 마쳤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그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협력하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를 여기다 써놓았습니다.